안녕하세요. 근대고종을 13년째 하고 있는 BNK저축은행 김세희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수영을 하고 있다가 학교에서 체력 테스트 할 때 근대고종 코치님이 보시고 수영도 괜찮고 육상도 괜찮게 뛰어서 근대고종 해볼 생각 없냐고 제안해 주셔서 전향을 하게 됐어요. 펜싱, 수영, 원래 승마였는데 장애물 경기로 변경이 되고 육상과 사격을 합친 레이저런 경기가 있습니다. 연관성이 크게 없는 종목 5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끝날 때까지 어떻게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재밌는 종목인 것 같아요. 수영으로 전국체전을 뛰었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서 꿈나무 키운다고 해서 그때부터 국가대표팀에 올라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23년도까지 했습니다. 근대고종을 아예 처음 배우는 거였어서 대표팀 가서 배웠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육상, 수영 기록으로 어린 선수들을 뽑았었어요. 되게 활발하고 그때 꿈나무로 발탁됐던 또래 언니들이랑 주말에 영화 보고 푸드코트에서 밥 먹고 들어오고 그런 게 삶의 낙이었던 것 같은. 20대 때는 운동선수로서 목표도 많이 이루고 진짜 운동에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럼프도 겪어보고 극복해서 지금의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0대 되고 대표팀을 나오면서부터는 친구들도 많이 저를 찾아주고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과분할 정도로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엄마 아빠가 아니었으면 지금 그 위치에 제가 없을 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남동생도 운동선수고 같은 근대고종을 하고 있고 엘리트 운동선수를 시작하게 된 것도 동생 때문이 크거든요. 수영선수 하기 전에 취미로 수영을 배웠었어요. 근데 동생이 아마추어 시합을 나갔는데 기록이 선수들만큼 나와서 스카웃이 된 거죠, 클럽팀에.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동생은 스카웃 됐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럼 나도 할래! 이래서 이제 제가 수영을 시작하게 된 거였고 동생이 운동신경이 좋아요. 뭔가 하나를 같이 배웠을 때 동생은 하루 이틀 만에 뚝딱뚝딱 하고 저는 일주일 내내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였어가지고 어릴 때는 동생이 좀 부럽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성실하고 노력했던 선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있게. 강박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야간 운동을 대표팀에 있으면서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처음 아시안게임을 준비할 때는 대표팀 코치님이 야간 운동을 못 나가게 하셨어요. 강박적으로 나가니까 룸메이트한테 야간에 못 나가게 해라고 24시간이 짧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웨이트장을 9시까지 밖에 안 해요. 근데 밥 먹고 와서 7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하기에 시간이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밥을 작게 먹고 일부러 소화시키는 시간을 작게 한 다음에 7시부터 바로 나가서 스트레칭하고 육상 1시간 뛰고 웨이트하고 불 끄는 9시에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강 운동을 따로 또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 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은 시간에 방으로 와서 매트 깔고 복근 운동하고 짐볼 운동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0시 하루가 이제 2시간만 딱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아시안게임을 뛰면서 진짜 힘들었던 순간이 왔어요. 승마를 그때 빵점 맞고 지금 생각해도 좀 억울하고 좀 눈물 날 것 같은데 개인전 금메달을 생각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아시안게임 멤버 중에 잘 뛰는 후배 2명이 들어왔어요. 육상 수영이 워낙 좋은 선수들이어서 얘네들한테만 훈련할 때 떨어지지 않으면
내 기량이 올라가겠다 생각을 하고 이 경쟁에서만 이긴다면 내가 무조건 금메달 딴다고 생각을 했고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육상이 늘었어요. 내가 하던 대로 하고 점수를 잘 받으면 나 무조건 1등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시작했는데 펜싱 끝나고 나 1등 할 수 있겠다. 그 결승날이 너무 기다려졌거든요. 아시안게임의 첫 스타트를 끊는 경기였고 처음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 첫 경기 첫 금메달 하고 싶었어요. 첫 경기가 승마였는데 승마에서 딱 낙마를 하고 빵점 맞고 처음으로 시합 도중에 번아웃이 왔어요. 한 번도 도중에 경기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었거든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빵점인데 내가 이걸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권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울고 머리가 너무 하얘졌어요. 끝나고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멘탈 회복이. 멘탈이 강하다고 많이 말도 듣고 저 스스로도 많이 강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무너진 순간이라 해야 되나? 끝나고 나서 한국을 와서도 정오체전을 다시 준비해야 되는데 멘탈이 너무 안 잡혀서 저희 팀 감독님한테 멘탈이 너무 안 잡혀서 운동을 못하겠다. 운동하기 싫다고 하고 감독님이 시간을 더 주셨어요. 그때가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자신 있던 게 승마였기 때문에 저희의 목표는 단체전 금메달이었고 저희 중에서 무조건 개인전, 단체전 이관왕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랬었는데 단체도 못 땄고 개인전 금메달도 못 땄고 다들 마음이 아팠던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때 오셨었거든요. 항저우에 경기를 보시고 계셨어요. 근데 엄마의 기분은 제가 안 물어봤거든요. 한 번도. 저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기는 해요. 생각해보면은 저한테 그때 그 일을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저의 마음을 알아왔기 때문에 안 물어봤지 않을까. 지금은 이게 회복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무뎌진 것도 있지만 거기서 아직 못 태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항저우에서. 도쿄올림픽인 것 같아요. 도쿄올림픽 티켓을 따고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잖아요. 1년이. 맨 처음에 코로나 델타 제일 셌던 거. 델타를 한국에서 걸린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걸려서 와가지고 세게 왔었어요. 후유증이. 격리시설에 들어가 있을 때도 제가 갈비뼈가 아팠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폐렴 의심된다고 병원으로 옮기자고 하시는 거예요. 입국하자마자 격리시설 간 거여서 부모님도 못 만났고 엄마랑 아빠가 엄청 오시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폐렴은 아닌 걸로 나왔는데 가족 모두가 진짜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올림픽을 뛸 때까지 몸이 너무 안 올라오고 호흡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 하나 이런 걱정도 많으셨고 모든 종합적으로 힘든 올림픽을 갔을 때 최종 목표는 탑 10이었는데 첫 경기 펜싱에서 너무 잘했고 주목을 확 받으면서 기사 같은 거 이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대오종 올림픽 첫 메달 나오나 이런 것도 나오고 물론 11등을 했지만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최고 순위를 갈아치웠고 성적을 떠나서 모든 감정들이나 모든 감각들이 너무 잘 느껴졌어요. 승수에 대한 집착을 안 하고 저한테 너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끝나고 나서 인터뷰할 때 눈물이 좀 났던 게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1년이 미뤄져서 1년을 더 준비했잖아요. 진짜 너무 힘들었다. 그냥 끝났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후회를 안 해요. 올림픽을 다시 뛴다 해도 나는 이것보다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최선이었어요. 아쉬움은 약간 있었어도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자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하고 있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무조건 달고 있어야 되는 마크이기 때문에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 내 자신을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저 자신인 것 같아요. 포기하는 것도 습관이고 이겨내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저 자신도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에 힘들고 숨이 이만큼 차는데 포기하고 그냥 놓으면은 너무 편하잖아요. 고통스럽지 않아도 되고 이겨내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지금의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바꿔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대오종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고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금메달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이 준 기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4년, 5년을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해요. 지금 뭐 당장 그만둬도 후회는 없거든요. 사실 운동선수가 그렇잖아요. 그만두고 나서 뭐 할지 이제 고민도 해야 되고 나이가 조금씩 들고 밑에서 후배들도 치고 올라오고 그거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없거든요. 후배들한테 잡히는 건 당연한 거고 저도 그렇게 올라왔고 그 남은 4, 5년 동안 성적을 내겠다 이것보다는 지금까지는 팀에서 주력인 선수였다면 제가 오히려 이제는 좀 한 발짝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제가 할 수 있는 몸 관리는 최대한 해서 유지는 하겠지만 대표팀을 뭐 다시 도전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겠거든요. 도전 안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가 정우체전이니까 단체전이나 릴레이로 성적을 잘 낼 수 있게 제가 좀 후배들 잘 이끌고 저희 팀에 오는 선수들한테 그런 좋은 경험들을 시켜주고 싶어요. 그냥 메달이라는 경험. 원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끝나는 순간 마지막 아시안게임이라 생각을 했고 단체전이든 개인전이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고 싶었어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그 경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난 아시안게임 한 번 더 뛰어야겠다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근데 승마가 빠졌잖아요. 승마를 안 하던 선수들은 그거를 먼저 시작했었어요. 그 장애물 경기 준비를 이미 먼저 시작한 어린 친구들은 벌써 시작한 지 2년이 됐고 2년이라는 시간은 커요. 달리기나 수영, 기록 종목은 단시간에 어떻게 비슷하게는 갈 수 있거든요. 기술 종목이라는 거는 기본기 닦는 것만 해도 벌써 몇 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표팀에 생각을 안 하게 됐던 계기가 종목이 변경되면서였거든요. 변경이 안 됐다면 저는 무조건 했죠. 뛸 자신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준비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었고 다시 그걸 털어내고 싶긴 하죠. 금메달로. 당장 내년이니까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요새는 또 드럼 시작했거든요. 해보고 싶었던 리스트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10몇 년 동안 억눌러 왔잖아요, 계속. 하루가 너무 긴 거죠, 이제는. 그 전에는 24시간이 짧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저가 있었고 지금은 하루를 이렇게 길게 쓸 수 있구나. 주변에서 친구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지금의 제가 너무 행복해 보인다 했거든요. 내가 진짜 행복해 보이는구나. 지금의 제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대학원 가서 스포츠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심리학에 있어서 너무 큰 도움을 올림픽 때 받았어가지고 저의 경험이랑 전문적인 지식을 얻었을 때 다른 선수들한테도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진짜 선수들 보면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실력이.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멘탈이고 결국에는 심리적인 건데 그걸 저는 제일 가장 크게 느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요. 4, 5년 뒤에는 제가 생각하는 거에 좀 더 한 발짝 더 가까워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페달을 굴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든 도전하는 걸 좋아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슬플 때 표현을 하고 다 그냥 울었으면 좋겠고 참지 말고 화가 나면은 화내고 기쁠 때는 한없이 기쁘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변에 있어주는 사람들한테 지금처럼 잘 베풀었으면 좋겠고 또 가족들한테도 잘하고 다 같이 아프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고생했다. 챔피언스 클럽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화이팅!